친구들은 인스타 스토리에 하루에 몇 개씩 올리는데 반면에 1년에 한 번도 안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행을 다녀와도 인스타 피드엔 흔적 하나 없고 맛집 가서 음식 사진은 찍는데 절대 SNS엔 안 올리고 카톡 프로필 사진은 한 번 설정하면 몇 년째 그대로인 사람들이요. SNS 계정은 있는데 게시물은 0개, 팔로잉은 많은데 본인이 올린 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 게시물은 매일 보면서 본인 근황은 절대 안 올리고 좋아요는 가끔 누르는데 댓글은 단 한 번도 안 남기죠. 사진첩엔 분명히 멋진 사진들이 수백 장 있을 텐데 SNS엔 단 한 장도 안 올리는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작 그 사람들이 제일 여유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SNS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진 필터 고르느라, 좋아요 개수 확인하느라 바쁜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증명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니까요. 역설적이죠. 더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사람이 더 만족스러워 보인다는 게요. 대체 이게 뭘까요? 그냥 귀찮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SNS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 정확히는 보기만 하고 본인은 절대 올리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SNS에 뭔가를 올린 게 언제예요? 그리고 올리려다가 말았던 건 또 언제고요? 사진첩에 들어가 보면 올릴 만한 사진들이 수십 장씩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올리지 않았을까요? 사진을 고르는 순간부터 뭔가 계산이 시작되거든요.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내가 지금 너무 자주 올리는 거 아닌가? 요즘 좋아요 수가 예전만 못한데 괜히 올렸다가 쪽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죠. 사회학자 어빈 구프먼이 말했던 사회적 가면 이론 있잖아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요. 그런데 SNS는 이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이제는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24시간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무대에서요. 실제로 상당수의 SNS 사용자가 보기만 하고 절대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소극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SNS에 뭔가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피로감, 올린 후에 받을 평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그냥 안 올리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선택한 방어 기제인 셈이죠. 물론 SNS를 통해 진심으로 소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친구들과 일상을 나누고 취미를 공유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요. 문제는 SNS가 아니라 올려야 한다는 강박, 비교당할 거라는 두려움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요. 어떤 사람은 5성급 호텔이나 풀빌라에서 휴가를 즐기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와인과 함께 파인다이닝을 자주 즐기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대부분 연출이라는 걸요. 실제로는 그 사람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걸요. 물론 일부는 연출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 뇌는 그걸 구분 못하거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SNS는 정반대예요.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좋아요 숫자로 내 하루가 평가받고, 댓글로 내 외모가 판단받고, 팔로워 수로 내 인기가 측정되는 거예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에서 일찍 손을 뗀 거예요. 내 자존감은 인터넷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선택한 거죠.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승인이 덜 필요한 사람들이 SNS에 올리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그들의 자존감은 좋아요 숫자와 상관없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SNS를 건강하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작품을 공유하거나 좋아하는 걸 나누면서 진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요. 좋아요 개수보다 나눔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죠. 보기는 봐요. 친구들 근황도 보고 재미있는 영상도 보죠. 하지만 자기 삶을 전시하지는 않아요.
그게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주변에 SNS 안 하는 친구들 떠올려 보세요. 만나면 불행해 보이나요? 외로워 보이나요? 전혀요.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삶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SNS가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우리 뇌는 자동으로 비교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승진했다는 글을 보면 나는 왜 아직도 데뷔지? 라고 생각하고, 예쁜 카페 사진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삶을 살지? 라고 느끼게 되죠. 연출된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그 친구도 힘든 일이 있을 거고 그 사진도 10번은 다시 찍었을 거라는 걸요. 그런데 우리 무의식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쟤는 나보다 더 가진 게 많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SNS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속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약해서가 아니라요. 게임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왜 일부러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 앵글도 조작하고 스토리도 각색하는 경쟁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유튜브는 미친 듯이 보는데 인스타나 틱톡은 절대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는 정주행하면서 친구 사진에는 좋아요 하나 안 누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튜브는 일방적인 관계거든요. 내가 뭘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전혀 없어요. 누가 내가 3개월 동안 영상 안 올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누가 왜 좋아요를 안 눌렀냐고 따지지도 않죠. 그냥 배우고 웃고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수동적 관계죠. 재미는 다 얻으면서 불안감은 제로예요. 이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낸 거예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친구가 적은 대신 관계가 깊다는 거죠. 1000명한테 좋아요 받는 것보다 5명하고 진짜 대화를 나누는 걸 선택하거든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인간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게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1000개의 반응보다 10번의 진짜 대화가 훨씬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올리는 거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관찰해요. 친구가 평소보다 게시물을 자주 올리기 시작하면 뭔가 있나? 하고 눈치채고, 텍스트의 톤이 달라지면 무슨 일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신호를 읽어내는 거예요. 전시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을 선택한 거고, 방송하기보다는 생각하는 쪽을 택한 거죠. 소음 대신 깊이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자아인식을 2가지로 나눠요. 공적 자아인식과 사적 자아인식이요. 공적 자아인식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는 거고요. 사적 자아인식은 내 생각과 가치는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2번째 쪽에 가까워요. 이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를 묻는 거죠. 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감정지능이거든요. 계속 대중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자기 성찰을 할 정신적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들을 던질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의 승인 없이도 존재하는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요. 관객 없이도 존재하는 자아요.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올리지 않는 게 숨는 게 아니라는 거요. 두려움이 아니라 힘에서 나오는 선택이거든요. 내 사생활은 남들이 소비할 콘텐츠로 공유될 필요가 없을 만큼 소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들은 연출하는 순간 망가진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석양은 사진 찍지 않을 때 더 아름답고요. 대화는 오늘 올릴 글을 미리 생각하지 않을 때 더 의미 있고요. 성취는 나만 알 때 더 만족스럽거든요. 물론 반대로 성취를 공유하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세상에 보여주면서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요. 어느 쪽이든 틀린 건 없죠. 중요한 건 그게 강박이 아니라 선택이냐는 거예요. 일부 연구에서는 SNS를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식과 성찰 능력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도 해요. 좋아요와 댓글로 자기 가치를 판단하는 데서 오는 감정적 롤러코스터에 덜 영향을 받고요. 더 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역설이 하나 있어요. SNS를 피하게 만드는 특성들, 그러니까 통제력, 자기 성찰, 안정감 같은 것들이
사실 SNS가 준다고 약속했던 것들이거든요. 연결, 커뮤니티, 자기 표현이요. SNS는 우리를 연결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연기 경제를 만들어냈죠. 진짜가 되는 게 가장 희귀한 일이 된 세상이요. 침묵이 이상해지고 안 올리는 게 하루에 3번 올리는 것보다 더 이상하게 된 세상이요.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SNS에 더 많이 올릴 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순간을 더 즐길 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많을 거거든요. 조용한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 빛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전혀 안 하는 사람이든 가끔만 하는 사람이든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한 사람 같아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나는 이게 좋아서, 나한테는 이게 맞아서 라는 이유로 선택하고 있는지요. 그게 SNS든 SNS 없는 삶이든 당신이 선택한 거라면 그게 정답이에요.